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항아리는 입구가 손목보다 좁았습니다. 그런데 유약도 마르지 않은 안쪽 벽에 사람 손바닥 5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자국은 바깥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입구를 향해 한 칸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주택가 끝에 있는 작은 도예공방에서 보조 강사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수강생 작품을 정리하고 수업이 끝나면 가마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전시회에 낼 항아리 12점을 새벽 감에 넣는 날이라 혼자 남았습니다. 공방 주인은 가장 큰 회색 항아리 하나를 따로 가리켰습니다. 오래전 창고에서 발견한 흙으로 만든 작품인데 입구에 종이띠를 붙여두었으니 굽기 전까지 절대 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이띠에는 숫자 11과 작은 손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간 뒤 저는 작품을 순서대로 사진 찍었습니다. 회색 항아리는 표면이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손을 댄 자리만 미지근해졌다가 곧 원래 온도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니 항아리 옆에 젖은 손가락 자국이 하나 보였지만 실제 표면은 깨끗했습니다. 새벽 1시쯤 가마실에서 흙을 주무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눌렀다가 떼는 소리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작업대 위 물레가 아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전원은 뽑혀 있었고 물레 중앙에는 아이 주먹만 한 젖은 흙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이 열렸나 확인하다 바닥에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맨발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이동한 것처럼 손자국이 한 쌍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국은 가마 앞에서 시작해 회색 항아리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관리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 저는 항아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제 뒤 작업대에 누군가 앉아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반에 가렸고 두 팔만 보였습니다. 영상을 멈추자 그 손이 제 손과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손 안쪽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래전 베인 흉터 위에 젖은 흙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씻어냈지만 수도를 잠그자 세면대 안쪽에서 손톱으로 도자기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방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회색 항아리에 종이띠가 붙어 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가마를 켜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통화 중에도 가마실에서는 찰박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소에는 풀려 있었지만 바깥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밀고 있는 것처럼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는 제 손과 정확히 마주 보는 젖은 손자국이 바깥쪽에 생겼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가려 했습니다. 지나가는 선반마다 덜 마른 그릇 안에서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찻잔은 1번, 접시는 2번, 회색 항아리는 11번 울렸습니다. 마지막 소리 뒤 종이띠가 가운데부터 천천히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숫자 11이 작품 번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 장부를 펼치니 같은 흙으로 만든 작품이 10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굽는 도중 안쪽에서 금이 갔고 작업자들은 손가락 감각이 며칠씩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1번째 칸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회색 항아리 안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바닥에는 방금 빚은 듯한 작은 손 하나가 흙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전등, 불빛을 피하듯 오므라들었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는 순간 제 오른손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모양으로 굽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끼손가락, 다음은 약지였습니다. 항아리 안에 흙 쏘는 반대로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5손가락이 모두 펴지면 제 손이 그 안으로 옮겨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띠를 떼지 않은 차에 항아리 입구를 작업용 나무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아니라 흙 보관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른 흙가루를 항아리 주변에 쏟자 바닥에 젖은 손자국이 더는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반 위 작품들이 차례로 흔들렸습니다. 컵과 접시 안쪽에서 수십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흙가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기어가는 홈이 생겼습니다. 홈은 회색 항아리가 아니라 제 발목을 향했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철사를 집어 종이띠 주변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주인과 통화할 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밖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열지 않고 오늘 작품 수가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12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와 방 안에는 회색 항아리를 포함해 11개뿐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주인의 오른손에는 제가 가진 흉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불을 모두 끄고 흙 보관실 안쪽에 숨었습니다. 잠시 뒤 앞문이 스스로 열렸고 누군가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레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이 젖은 흙을 누르는 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진짜 주인이 경찰과 함께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날 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었고 제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발신도 수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색 항아리는 흙 보관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종이띠는 그대로였지만 숫자가 12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쪽 벽에는 손바닥 자국이 12개 찍혀 있었고 가장 위의 자국에는 제 흉터 모양까지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른손 감각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진흙을 만지면 손가락이 제 뜻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으면 손이 작은 항아리 모양을 빚고 있습니다. 완성된 그릇 안쪽에는 늘 붉은 숫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숫자가 13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공방 새 수강생이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찻잔 안쪽에 제 손바닥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잔에 입구를 향해 조금씩 올라와 있었습니다.